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호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 거부 물음표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2일과 3일에 열리기로 확정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국 후보자는 이미 장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검찰이 수사하고 나섰는데 무슨 인사청문회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인사청문회 거부할까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언론사 취재진은 미리 알아서 그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그 의도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검색어 대결.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말이죠. 갑자기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가 검색어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여론 대결이 포털 실검 사이트에 옮겨 붙은 상황인데 오늘 저녁에 있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촛불 집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오프너 첫 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향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이 늦어지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오늘 영장 발부되고 강제 수사도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든 의혹에 관해서 적법하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또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또 거기에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에 나간 건 알고 계셨나요? 뭐라고 연락 주고 받으시나요? 연락을 예, 조국 후보자가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질문이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김영환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조국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조금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게 어떤 뜻일까요? 저거 보면은 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보면은 어제 출근할 때는 상당히
그 겉모습으로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런데 말로는 당황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게 돼서 당황스럽다. 이 말은 불만을 표출하는 일종의 그 어법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조국 후보자가 뭐 어제 겉모습으로까지 당황스럽다 이건 아니고 어제 오전에 출근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근을 하면서 아마도 오전 중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뭔가 이런저런 생각 또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고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늦은 시각이긴 하지만 오전에 출근하면서 어제 압수수색이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하는 대답은 오늘도 변함없이 했어요. 김병민 교수는 조국 후보자 의사는 이제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당황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개인적인 느낌을 좀 받는 것이고 사실은 어저께도 나중에 이 몸살 기운이 있어서 늦게 왔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게 됐을 경우에는 출근하는 차량 속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받고 다시 자택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조국 후보자, 청와대,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누구나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검찰이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에 대한 발부를 받고 확인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됐다는 뜻일 것이고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조국 후보자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동시다발 30곳에 가까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청문회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조국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쨌든 오늘 조국 후보자의 생각은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일과 3일 확정이 됐는데 다음 달 2일과 3일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그런 움직임,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도 다른 국무위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피의자,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계속하는 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 결론은 내지 않고 일단 이 청문 절차가 과연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참 제대로 열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가되 청문회는 저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문회라는 자리가 적법 합법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민정서법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가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뭔가 분노해하고 그리고 허탈해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혜나 그런 것들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의혹 같은 것들이 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기회를 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문회라는 것은 그 야당 마음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 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민이 위임해 준 어떤 권한을 본인들 마음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긴급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강제 수사가 진행됐고 조만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법무부 장관 자리 임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돼서 수사가 진행되게 됐을 경우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판이 넘긴 다음에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고. 넘긴다는 예. 가능성을 전제 예.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재판이 넘기지 않거나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질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유죄를 통해서 실질적인 법정 징역 등에 대한 실형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지게 되면은 이건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가게 될 텐데요. 조국 후보자 본인이 과거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때 조윤선 장관에게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장관직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길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들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처음에는 사실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하는데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어떤 생각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보이콧하지 않을 것이다 보는데 만약 보이콧한다면은 단독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국민청문회였습니까? 그러니까 단독 청문회 또는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궁금증도 있고 또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하튼 청문회는 어떤 식으로든 열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고 한국당에다가 그 약속대로 다음 달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당 상황, 당의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다가 기자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기한을 넘겨서 어렵게 인사청문회를 잡았습니다. 9월 2일, 3일 이틀이나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바들을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서 후보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청문회나 기자간담회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는 그런 계기를 갖는 거잖아요. 의혹에 대한 것도 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도 살펴보고 또 자질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것이고 또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아닙니까? 여상규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던 예. 전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혜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바른미래당까지도 동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결국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경우 여론의 흐름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그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기회를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름이 국민청문회여서 그렇지 그 형식은 이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하든 어쨌든 그 거르지 않는 생방송 방식으로 후보자가 한 번은 입장을 밝혀야 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자 주변에서 이해관계자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뭔가 방어나 보호나 그런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본인의 이해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 교수도 본인이 공주대 교수인 자격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입시 관계자들도 본인의 입시 관계자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입장,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그 찬성에서 유보로 돌아선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보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들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그 국민들이 지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부분도 조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면은 증인 참고인 선정을 해서 그분들도 불러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시점이 사실상 지난 것 같긴 해요. 원래 일주일 전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수요일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인데 증인과 참고인 이거 합의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고요. 저런 상황이면은 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뭐 가족까지 요구했는데 80명에서 25명으로 줄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 이 협상 과정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지 안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증인 명단 송달일은 예.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전까지 송달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 2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닷새 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그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증인 명단이죠. 근데 한국당에서 내놓은 명단은 25명인데 여기서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가족 5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과 부인과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고 이것은 완전히 후보자의 가족들인데 어차피 가족들한테 들을 말은 후보자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세우는 것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인권 침해다라는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5명 정도 더 있어가지고 여당에서 25명 중에 10명 정도 반대하고 나머지 15명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갖다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법률상으로 청문회 일정이 지켜지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증인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것으로는 쟁점 부분은 남겨두고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합의해서 일단 송달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앞두고 원래 모든 정당들이 연찬회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또 예산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는데 또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그 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식견을 넓히는 그런 시간도 갖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찬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청문회를 정말로 보이콧할지 불출석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죠. 이런 목소리도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 정말로 보이콧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고요.